안녕하세요. 거무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재현입니다. 노래를 부르시면 국어책 읽듯이 딱딱하시죠? 국어책 읽듯이 노래하면 안 된다고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노래답게 부르고 싶으신 적도 되게 많으실 거고, 국어책 읽듯이 이제 노래를 하시니까요. 축가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나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자신의 결혼식 혹은 친구의 결혼식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배우러 오시는데, 이런 분들의 대다수 고민이 노래를 할 때 책 읽듯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책 읽듯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장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장점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내거나 나의 목소리가 아닌 꾸민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단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노래 앞부분은 잘 부른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후렴구로 갈수록 목에 힘도 들어가고 잘 불러지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레슨을 시작을 해요. 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목소리 때문이 아니고 노래에 대한 테크닉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이상한 습관으로 부르면 국어책 읽듯이 불러보라고 해요, 저는. 그럼 노래가 맛깔스럽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나의 목에 부담감은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노래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노래에 강약이 없어서예요. 왜 예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쯤 음악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강약, 중강약 뭐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약을 중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이 돼버리고요. 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이 돼버리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약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배웠으니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안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시면 나의 이름을 내 지인이 내 뒤에서 부른다면은 돌아보진 않고 바로 이제 감정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뭐 화를 내서 부르는지 슬퍼해서 부르는지 아니면 그냥 부르는지. 근데 이거를 아는 이유가 누구야, 뭐 이름 세 글자, 누구야 하는 그 글자 세 글자, 그 세 글자의 강약이 달라서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노래로 넘어와서, 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지 듣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건데, 그러한 강약이 없으면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약을 못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면은 하나당 글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을 잘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글자를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강약이라는 것을 잊어먹게 되고 실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법은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글자를 강하게 하는지 어떤 글자를 약하게 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대로 따라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가수의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은 강약이라고 해도 가수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노하우는 그 노래를 가지고 왔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우면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 그 요소를 쓰는지 그것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의 노하우는 그 해당 노래를 가지고 오셨을 때 배우시는 게 좋고, 그 노하우를 다 빼면은 두 가지 공통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자음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기역을 키역같이, 디귿을 티귿같이, 지읒을 치읒같이, 이응을 히읗같이, 시옷을 쌍시옷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타파하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읒, 티귿, 피읒, 히읗, 치읒, 쌍시옷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강처럼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가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 이런 식으로, 뭐 다가 있으면은
다가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너무 또 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뉘앙스를 그쪽으로 둔다라는 것이죠.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을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후렴구에서 나타나죠. 볼륨을 높입니다. 볼륨을 높이면은 강처럼 들리겠죠. 세게 부르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듣자마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 앞부분, 인트로 같은 부분에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자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후렴으로 갈수록 자음을 활용을 하면서 볼륨을 높이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쓰죠.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니 이제 강처럼 느끼고 약처럼 느끼고, 그 외적으로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제 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첫 번째, 세 번째 박자 때 하는데 그냥 가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의 그거의 의미를 알려면은 약간의 이론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시고 부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을 표현하려고 하니 노래 볼륨이 커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한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혹은 우렁차게 부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약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글자가 속삭이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표현되는 글자는 우리가 그냥 저가 지금 말하는 이 목소리 크기만큼 해도 강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발성을 하든 노래를 배우든 약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강하게 느끼는 정도와 상대방이 강하게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조율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것보다 세게요, 그것보다 약하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너무 모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들리는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약이 매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반복을 하면서 그거를 조율을 하시면 되시고, 혼자 조율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레슨을 하는 것도 가능하신데, 레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란 사람이 얘기를 해줄 것이고, 혼자 조율을 하게 된다면은 녹음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강약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애매하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다 다릅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노래마다 또 볼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노래는 좀 잔잔하고 조용한 노래가 있을 거고, 어떤 노래는 좀 파워풀한 노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접근할 때 참 애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을 하시고, 그날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볼륨대로, 그 강약대로 실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신다면 그 녹음 절대로 지우지 말고요. 다음날, 다다음날도 들어보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신 그 볼륨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래의 강약을 조절하게 되면은 스태미너 조절도 같이 된다라는 거 모르셨죠? 분명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노래를 부르실 때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부르는데 발성도 어느 정도 배웠고, 발성을 안 배웠다고 하면은 스태미너고 뭐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 부르죠. 하지만 발성을 배운다면은 앞에서부터 발성대로 부를 것이고, 후렴구에도 점점점 부를 건데 약간 힘이 든다, 그 다음에 완곡이 안 된다, 어디에서 무너지는 것 같다, 왜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마다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강약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내가 힘을 주는 곳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태미너 조절에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후렴부에 목이 쪼이면서 부른다 하더라도 그 쪼임이라는 그 힘도 이제 남아있고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 그래서 조금이나마 완성도는 안 좋겠지만 이제 완곡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는 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문제 해결하시면 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책 읽듯이 하는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조금 조율을 해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가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거고, 축가는 이제 그 한 곡만 잘하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절만 불러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계에 약간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메모를 하면서 이 글자 세게 이 글자 약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몇 번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수강생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른 노래에서도 들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는 곡이 있다면은 강약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실천을 해보시고, 다른 노래는 안 부르시더라도 조금 그 강약이라는 게 들리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